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부입니다. 오늘은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현재 어떤 의미일까?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린 꽃들을 좀 놓아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청년들 그리고 또 자립준비 청년들 상담을 해서 이제 청년들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는 감사와 공로를 각각 이렇게 인정받아서 상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회사 코치님께서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는 말려서 잘 안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전부 보라색 꽃들로 이렇게 전부 보라색이거든요. 통일해서 이렇게 꽃다발을 주문 제작하셨다고 하셔서 깊은 감동을 받고 이 꽃을 우리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의 의미라는 영상에 박제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또 우리가 내가 베푼 것은 물 위에 쓰고 내가 받은 것은 돌판에 새겨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박제해서 오래오래 길이길이 기억하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동안 너무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좀 영상 촬영을 좀 이제 띄엄띄엄 다소 더디게 한 면이 있어서 제가 어제 오늘 조금 여유가 있는 행복한 감사한 시간이 생겨 또 바로 이렇게 러버스님들을 뵈러 왔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이제 맺었던 관계들 또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그 사람은 나는 되게 운명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가 오래 살고 안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또 뭐 네버엔딩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좀 인연을 억지로 만들지 말자주의여서 탈이 난다. 그래서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하느냐,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상대의 또 몫이라고 바라봐요. 관계라는 거는 쌍방이잖아요. 내가 막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물론 이게 또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좀 나의 노력 여하에 상당한 비중이 좀 실려 있다라면 우리 뭐 합격운 이런 거 볼 때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관계운이라는 거는 상대방과 나의 쌍방의 어떤 에너지의 교환이기 때문에 오롯이 나 혼자서 주술을 걸고 한다고 이게 뭐 반드시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닦고 정화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 사이 어떤 걸림의 요소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겠죠. 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언정 내가 관계를 100% 내 위주로 드라이빙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해서 이제 저는 이런 관계운을 예측하는 것이 항상 참 조심스럽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속마음은 또 우리가 이쪽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거울을 이렇게 비춰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좀 정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운 같은 것도
저는 처신을 꼭 중요하게 보는 게 내가 어떤 액션을 주느냐에 따라 어떤 리액션이 오느냐, 이 에너지의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주역은 처신의 학문이잖아요. 해서 반드시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든 저쪽이 어떻게 하든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의 풍경,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끌리는 카드 선택해주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1번. 당신은 당신의 목표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는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목표에 매우 가까이 가고 있다. 네. 1번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에게 1번 분의 의미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뽑아봤어요. 일단 이 상대방 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센스가 있다, 감각적이다, 뛰어난 해안이 있다, 섬세한 면도 있다 라고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눈앞에 하루하루의 삶에 급급한 게 아니라 뭔가 먼 미래까지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감각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점.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면 또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해맑음도 있어요. 뭐 우리가 상상으로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피터팬 카드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다소 어떻게 차갑고 좀 냉철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심지어 먼 비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면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되게 해맑고 꿈꾸는 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빠르게 되게 단타로 빨리빨리 내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소 느리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우리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점진적인 점점 점자를 쓰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성급하고 뭐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고 느리더라도 확실한 방향으로 다 함께 가고자 하는 이런 다소 리더적인 좀 덕장? 손자병법에 나오는 덕장, 덕이 있는 리더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내면에는 해맑은 아이 피터팬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1번 분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게 되면 이건 1번 분이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바라보는 1번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자유분방함,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벗어난 뭔가 되게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인 같은 느낌을 준다 해서 이렇게 섬세하고 진지하고 디테일한 성향의 이 진지하고 신중한 상대방 분에게는 1번 분이라는 사람이 와 뭐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을 것이다. 뭔가 대리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1번 분께서 현재 뭔가 자신의 삶과 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막 뭔가를 끝내고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의 것을 종료하고 뭔가 과거의 뭔가를 종료하고 새로운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는 되게 열정적인, 되게 핫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느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1번 분을 만났을 때 상당히 대화가 잘 통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이 잘 통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 자체가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어떤 역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1번 분이 뭔가 좀 부드럽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주도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내 자리를 고수하면서 내 안에 굉장히 해맑은 자유인의 예술가 같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있지만 나는 내 현실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인 1번 분이 내 삶에 출현했다. 갑자기 등장했다. 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밀고 들어왔다. 이 사람은 1번 분이 등장하기 전에는 자기 삶이 꽤 괜찮다. 이 정도면 성공했지. 또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다소 표면적인, 외부적인, 드러나 있는 것들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며 살아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분에게 적당히 자신의 삶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만족하며 살아오던 상대방 분에게 1번 분이란 사람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듯이 등장함으로써
뭔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매력을 느꼈다. 예. 굉장히 재밌었다. 예. 1번이란 사람 굉장히 재밌는데 되게 흥미로운데 굉장히 같이 대화를 나누면 뭔가 되게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즐거운데?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이 등장하신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분은 오히려 만족에서 불만족으로 좀 변화한 모습이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나는 내 삶이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1번이란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내가 성공했거나 잘 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내면에 내가 원하던 어떤 감성, 감수성, 내가 꿈꾸던 것들에 있어서는 내가 감옥에 갇힌 상태였구나. 내가 외적으로 이렇다 한들 내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 내면의 예술가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내면을 재발견하게 만든 사람이다. 1번 분이.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혼자 동굴 속에 앉아서 반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예전에는 뭔가 좀 더 사람들을 만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 상태, 내 내면이 채워지기 전까지 내가 분명히 알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 라는 모습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약간 도인 모드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에 1번 분이 등장하여 1번 분은 이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은 그리고 과감함, 열정 이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자기 안에 사실은 고갈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내가 꼭 과거에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한 꿈이라든지 내 내면에 사실 되게 욕망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외면하고 살아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준 사람이 1번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두 사람은 대화가 되게 잘 통했을 것 같고 그 대화 속에서 그리고 동시에 1번 분이라는 사람의 삶의 양상, 양식, 살아가는 방식, 대화와 1번 분의 살아가는 방식이 상대방 분에게 상당한 어떤 임팩트, 어떤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뭔가 거울을 들어서 보여주듯이 상대방의 삶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어떤 거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 관계성 너무 궁금하고요. 가능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분은 상대방의 삶에 진짜로 필요했던 것이 결핍되어 있음을 거울을 들어서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 분들은 상대방 분, 현재 떠올리고 계신 상대방 분께 어떤 의미인가 라는 내용을 보기 전에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봤어요. 이 상대방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좀 후회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소 자기 성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성찰적이고 겉으로는 강하지만 내면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과거를 반추하고 돌이켜보고 회고한다고 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좀 진취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낙관적인 사람일 것 같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비록 이래 왔지만 내일은 다를 거야, 내년엔 다를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바라보는 우리 2번 분은 어떤 사람인가? 2번 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2번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도 좀 보여지고요. 해서 우리 상대방 분이 볼 때는 2번은 굉장히 스스로 타고난 감각, 센스, 예민함, 섬세함, 이런 감각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다.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모습과, 2번 분이 다소 좀 자유분방하면서도 되게 예술적인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분 중에 되게 예술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이 카드는 아름다운 꾸밀빗자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분이 상대방의 눈에는 되게 매력도 있고 예쁘거나 멋지거나, 이런 아름다움으로 어떤 이런 감각과 센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상대방이 바라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이번 분은 어떤 의미의 사람인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게 되면, 저는 이분이 이번 분을 만나기 전에는 좀 다소 우유부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이 사람이 좀 반추하는, 회고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좀 과거나 자신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과감성이 좀 부족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은 진짜 자기의 이상형, 자기가 진짜 원하는 어떤 삶이 오면 그때는 내가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내가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 못 만났다, 이런 상태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2번 분을 만나면서 똑같은 카드인데, 드디어 내가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나는 2번 분을 만나서 나에게 미래가 생겼다. 나아가고 싶은 미래가 생겼다. 살고 싶은 미래가 생겼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2번 분을 만났을 때 상당히 열정적이고 뭔가 대단히 노력했을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절제 카드가 나옴으로써 저는 이분에게 자기가 그토록 바래왔던 어떤 순간이 이번 분이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싹이 잘려나가는, 멈추는, 자라다가 멈추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번 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바래왔고 꿈꿨던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럴 의욕과 열정이 가득했는데 거기서 멈추게 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현재를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바라고 꿈꿨던 것이 멈췄다. 내가 정말 원했던 보상이 깨어졌다. 전 갑자기 우리 여러분, 우리 러벌스님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전 매트릭스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 대사가 떠오르네요. 내가 한 꿈을 꾸었도다. 이제 그 꿈이 깨어졌구나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내가 한 큰 꿈을 꾸었도다. 이제 그 꿈이 깨어졌구나. 그래서 이분은
뭔가 언젠가는 원하는 삶이 등장을 할 거고, 그때까지 나는 선택 장애를 겪고 있을 거다. 그런 상태로 살아오다가 이번 분을 만나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진짜 뉴 스타트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제 나아가야지 하고 불을 확 지핀 모습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내가 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깨어져. 나는 지금 멈춰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상대방 분에게 이번 분은 자기가 꿈꾸고 바래왔던 이상향 또는 이상형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꿈이 깨어진 상태인 거예요. 왜죠? 이분이 우리 이번 분께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은 처음이다 라든지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또는 미래 얘기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분에게. 이분은 이번 분과 함께 나아가고 싶었는데 뭔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내 꿈이 깨어졌다 해서 나는 내 방에 앉아서 그 깨진 조각을 상자에 담아 끌어안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분은 그분이 꾸고 싶었던 꿈, 그분이 살고 싶었던 삶의 상대 주인공, 상대 배역, 그런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분에게는 매우 바랬으나 깨어진 꿈으로 인식되어 있다. 되게 슬픈 내용이어서 이제 좀 당황했습니다. 그 대사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깨어졌다. 모피어스가 했던 말이에요. 원문 영어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너무 슬퍼져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특히나 낙관적인, 미래에는 다를 거야, 나중은 달라질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도 나타날 거야 라는 꿈을 꾸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소울메이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명을 좀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내 짝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근데 이번 분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부서진 이 느낌. 이번 분도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다라면 상대방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이번 분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디테일한 리딩을 원하시는 이번 분은 개인 상담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라는 우리 초승달 골라주신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 어떤 분들인가를 먼저 봤을 때 3번 분의 상대방 분들은 뭔가 상당히 목표 지향형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뭔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좀 분명히 있으시고, 그래서 늘 뭔가 좀 노심초사하면서, 예, 긴장 상태로 좀 지내시는 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발 뻗고 대자로 누워서 코 골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 뭔가 항상 뭐 스케줄이 있다라든지 뭔가 좀 정해진 것들이 있어서 자신의 삶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쳐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뭔가 자기가 목표하는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승천하는 비룡이죠. 네, 날아가는 용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좀 야망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야망이 있는 것 치고는 대범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다소 좀 소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번 분께서 이분을 바라볼 때 뭔가 좀 이 사람은 좀 조심스럽다. 예, 과감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좀 수동적인 것 같다.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라고 3번 분이 바라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바라보시는 3번 분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분에게 3번 분이라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봤을 때 좀 알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뭔가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언행 불일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3번 분 내면에는 뭔가 되게 아이 같은 순수한 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또 그와 완전 반대라든지 해서, 저는 이 상대방 분께서 3번 분을 바라볼 때 나는 3번을 보면 왠지 막 좀 도와주고 싶어지는, 3번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내가 좀 3번에게 방향을 알려준다라든지 3번이 필요로 하는 걸 좀 주고 싶다라든지 이런 좀 보호 본능을 좀 자극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계신다고 보여져요. 해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 분에게 3번 분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의 사람인가를 보면, 일단 이 스토리 자체가 상대방 분은 깜깜한 밤을 살고 있었어요. 3번 분을 만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취지향, 목표지향, 바라고 원하는 어떤 골이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만 좀 살아가고 있던, 거기에만 꽂혀있던 사람인 것 같거든요. 좀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하나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항상 좀 근심, 걱정이 많고, 아이,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은 원래 고통의 바다라고 이제 붓다가 말씀하셨다. 예, 뭐, 세상에 뭐 딱히 행복, 즐거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라고 본다면, 3번 분이 등장하고 이 사람의 삶에 갑자기 자기 안에 이때까지 묵혀놨던, 자기가 뭔가 억압해왔던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폭발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3번 분이 그 사람의 욕구의 방아쇠를 당기는,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거 막 뭔가 연애 기류 몽글몽글 뭐 이런 거를 없다고, 내 삶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3번이 등장하면서 삶이 되게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구나. 내 삶에 봄소풍 같은 날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런 욕구가 되게 강하게 있었구나. 난 이걸 되게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이 3번 분의 등장 이후에 이 사람은 보다, 예, 감수성이 깊어지고, 보다 지혜로워지고, 보다 심리적으로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좀 욱하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뭔가
3번 분의 등장으로 이 사람이 좀 깨달은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참을 줄도 알게 되었고, 뭔가 중용을 지킬 줄 알게 되고, 뭔가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3번을 만나고 나서 되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다. 또는 나는 사실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라는 걸 좀 리마인드 하게 되신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베리아 한복판에 살고 있던 상대방에게 3번 분이 봄이었다. 갑자기 성시기 형의 너는 나의 봄이다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네, 봄바람처럼 불어와서 나를 건드렸는데 내 안에 있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던 어떤 열정 욕구가 폭발했다. 그리고 현재는 나는 3번 등장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훨씬 조심스러워졌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운명을 알아볼 줄 알게 된 이런 존재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3번 분이라는 존재는 그분에게 한겨울 끝에 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이 차가운 도시에서 일만 하며 자신의 어떤 목표한 바를 향해 이 껌껌한 밤이면 밤마다 야근을 하며 살던 한 사람에게 3번이라는 분이 되게 좋은 향기와 부드러운 봄바람을 몰고 등장하여 상대방 안에 억압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을 보다 깊고 조심할 줄 아는, 이제는 좀 더 가정이라는 것에 가까운 사람이 된, 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 전환점이다. 네, 겨울에서 봄이 되는 느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상대방은 또 심지어 또 되게 느긋한 인물이 아니고 좀 예민하고 긴장감이 있는 좀 조심스러운 인물이어서 3번 분이라는 사람의 이 봄바람 같은 기운이 이 사람을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요소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모성 본능, 부성 본능을 3번 분이 좀 일깨웠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볼 수 있겠네요. 와우, 네, 약간 3번 분이 이분의 어떤 죽어가던 연애세포 또는 감성세포의 구원 투수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번 분 피드백도 너무 궁금하네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읽어봤는데요. 상대방 분은 상당히 좀 분주하고 바쁜 느낌이 보여져요. 이분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분명한 세계관, 예, 이 사람의 가치관이 좀 분명하게 있으신 분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뭔가 무너진 것을 복구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적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고 내실이 되게 좀 잘 구축되어 있다 해서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의 숨겨진 감춰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회생 회복 복구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은 분이다 라고 보여져요. 약간 힐러 재질의 상대방 분인데요. 그러면 그분이 바라보시는 4번 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4번 분은 상당히 밝아요. 예.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렵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반기고 좋아하는 인기 많은 모습도 좀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봤을 때의 4번 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진짜 4번 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4번 분을 되게 인기쟁이로 본다.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으로 본다. 근데 4번의 내면에는 막 좀 부담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밝고 환영받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은 상당히 불안하거나 위태롭거나 너무 짊어진 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상대방이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봤을 때 4번 분이라는 사람은 그 힘겨움에도 뭔가 굴하지 않고 되게 어떻게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예, 뭔가 자라나고 있는, 자신의 삶을 계속 일구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4번 분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인상을 주는데 본인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되게 고독한 사람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이 4번 분을 바라봤을 때 4번 분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가를 보면 저는 상대방 분은 뭔가 지금까지는 어떤 누군가를 되게 좋아한 적은 있었을 것 같아요. 4번 분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좋아할 수는 있었는데 많이 좋아할 수는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누구를 좋아하면 이건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4번 분을 만나고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가능성을 품은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하다. 예. 내가 누군가를 내 곁에 둘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준 인물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은 지금도 ing 여전히 4번 분이라는 사람을 많이 좀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 신뢰를 기반으로 한 되게 오래가는 은은한 감정이라고 정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되게 뜨겁고 불같이 타오르는 어떤 강렬한 충동 같은 감정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 여기선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분은 4번 분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이토록 나와 다르고 이토록 나와 많은 면이 반대인데 예, 그럼에도 4번이라는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나는 사랑에 빠질 수 있구나. 예, 그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걸리는 게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아도
좋은 만큼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기쁨일 수 있구나. 네, 이렇게 깨닫게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하네, 우리 서로 감정이 같네, 이러면 사랑이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충분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러한 인식을 완전 벗어나게 되어서 4번 분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쓰디쓰고 괴롭고 뭔가 내 맘 같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원이 되고 뭔가 기쁨일 수 있구나.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고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기쁨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오랫동안 이어지느냐의 유무는 사실 이 관계를 앞으로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최소한 지금의 이 사람에게는 4번뿐이라는 사람이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뭔가 너무나 반대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으면 이 상권과 학원을 나눈 사람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이죠. 이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서로 마음이 있고 연결이 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 정도면 충분한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행복한 게, 그럼에도 계속하고 싶은 게, 그럼에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에너지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랑이구나 라고 4번분을 만나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4번분이 인식의 전환점, 사랑이라는 개념의 전과 후를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번분. 상대방이 4번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좋아 보이는, 인기 많아 보이는 어떤 모습, 좋은 텐션에 비해 4번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것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분이 또 힐러의 성향,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싶어하는 내적 자원이 큰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곁에 계시든 곁에 계시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분은 4번분께 좀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거나,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번분의 지친 4번분을 회복시켜주고 싶어하는, 살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번분 리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번분 피드백도 너무 궁금하네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벌스님들. 네, 클로징을 커피와 함께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또 커피는 지금 현재 인천에서 동양가배관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저도. 이 드립백의 이름이 고서, 네, 오래된 책. 근데 얘가 이제 헌책방 거리, 배달이 헌책방 거리에서 가까이 있는 동인천의 동양가배관이라는 카페에서 만든 드립백이고요. 한번 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협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커피를 협찬해주면 참 좋겠죠. 벌써 향이 굉장히, 진짜 그 옛날 책, 헌책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폐부까지 들어오는 약간의 먼지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이런 게 진짜 나네요. 아주 신기합니다. 이제 물을 따라 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제조해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지? 먹자마자 뭐지? 하는 느낌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후루룩 먹는 이유는 이렇게 먹어야 입안에서 어떤 분장가가 깨지면서 더 플레이버가 살아난다라고 과거에 이제 커피 하시던 구남친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뭐죠? 왜냐면 지금 얘가 고서잖아요. 이름이 고서. 오래된 책. 오래된 책이 가지고 있는 잔향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얘가 단순히 잔향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좀 묵직해요. 뭔가 약간 먼지 묻은 책향, 종이 냄새? 묵직한 질감? 이거 지금 저희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겠죠? 제가 그래도 커피를 1년에 몇백만 원씩 먹는 사람인데, 그쵸? 네. 몇백 단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되게 이 오래된 책 커피는 신기한 맛입니다. 사실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우리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선물로 드려야지. 우리가 인천에 있는 카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독특해요. 제가 또 책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과 커피가 섞여 있는 책과 커피를 블렌딩한 드립백. 이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이 맛 특징이 있어요. 아주 개성 있지 않은데 분명한 어떤 그 헌책방에 있는 책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새 책은 다 같잖아요. 물론 뭐 몇 판 몇 쇄 다를 수 있는데 같은 뭐 초판 1쇄라든지 뭐 같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유 넘버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헌책방에서 사는 책은 누군가 개인의 혹은 뭐 다수의 손을 탔든 그 책은 한 권인 시그니처 헌책인 거죠. 그쵸?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외대가 있었는데 거기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은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얘가 이제 책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집의 사이즈의 평수에 비해서. 그래서 한 두세 박스 모이면 팔고, 물론 팔고 싶지 않은 책은 아직도 몇 권은 남아있는데 박스로 팔아댔던, 모이면 팔고 모이면 팔았던 이문동에 있는 헌책방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 헌책방의 헌책은 시그니처다. 그래서 이 지금 얘가 느끼게 하는 어떤 먼지 덮개, 되게 부정적인 단어 같은데 아무튼 이 느낌이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영상을 찍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러버스님들은 지금 영상의 리딩을 듣고 이걸 듣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영상을 찍으려고 커피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찍고 다시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러버스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리딩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배터리가 나가서 리딩이 절반 날아가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커피를 내리고 할 때는
마이크가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 대신에 이제 충전 잭을 꽂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 없는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음질이 다르다라는 거를 섬세하신 러벌스님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네, 무슨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리딩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의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만나기 이전, 등장 이전과 등장 이후를 가르게 되는,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를 나누게 되는 어떤 전환점인가? 어떤 깨달음인가? 네. 이런 것들이 의미라고 저는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어떤 존재다 라는 식으로 리딩이 된 것 같고 해서 사실 저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란 등장 이전과 등장 이후를 나누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주는 변화를 주는 촉진을 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걸 가름하는 뭔가 어떤 중요한 등장? 뭐라고 표현하면 가장 정확할까요? 해서 저는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과 후가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굴 만나도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감정적으로 파문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존재다 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깨달음을 준다. 깨달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알게 된 게, 제가 이제 올해에 인물이 2명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스포를 하자면 그 2분 다 지금 딱히 이제 교류를 하고 있진 않은데, 이제 첫 번째 인물은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서 왜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좋아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가? 뭐지? 왜지?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아니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뭔가 내가 기대하고 기존에 내가 지향하던 것들을 다 부수면서 취향을 부수면서 뭔가 제 마음에 들어왔던 인물이었고, 2번째 인물은 매우 납득이 됐어요.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정말 촘촘하고 밀도 있게 갖추고 있다. 그래, 그럴 만한, 내가 좋아할 만하네 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론 이건 사랑이고 저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저는 이게 각각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어떤 애정이었다라면, 끌림이었다라면, 2번째 인물은 역시 확신의 뭔가 진짜 확신의 땡땡 확신의 내 타입 이런 거였던 거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결국 되게 누구를 진짜로 원했나 생각을 해보면 되게 후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긴 한데, 쭉 진지하게 돌이켜봤었는데
며칠 날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반추를 해보니까 두 사람에게 모두 원했던 게 같았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게. 그것을 그 사람이 주기를, 그 사람 1, 그 사람 2가 주기를 바랬더라. 예, 제가 원하는 건 되게 명확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매우 다른 듯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걸 바랬구나, 이런 걸 기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통황도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죠. 내 마음을 바라보자. 명확히 말하면 그들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제 마음을 바라보고 있죠. 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제가 강하게 관운이 들어, 예, 뭔가 저를 개차하실 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누가 될까요? 과연.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도 막 딱히 기대도 없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그냥 저는 지금으로서는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그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느껴보는, 반추해보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사실 제가 더 제일 궁금한 주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유튜브 3년 전 초창기에는 정말 제가 궁금한 것들만 봤는데 네, 언젠가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러버스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뽑기 시작했었는데, 참 뭐랄까, 오늘 주제는 정말 제가 궁금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알차게 리딩을 했다고 자부하고요. 다음번 리딩은 아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큰 변화를 주제로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년 운세의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왜 새해 레터 작년에 했던 것도 해주세요 라는 요청도 해주셨고, 수업 언제 하냐고도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걸 바로 즉시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은 회사 일이 많았기 때문도 있지만, 제 마음의 준비, 이 현재의 어떤 제가 느끼고 있는 기류, 이때인가? 아니 지금인가?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사실 뭐 우리가 신년 운세는 11월 달부터도 오픈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인가? 이렇게 느껴봤을 때, 그때는 뭔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이란 생각이 들면, 필요하다면 열어보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지금이 대목 성수기인데 왜 안 열죠? 라고 하셔서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좀 일이 소강 상태에 들어와서 다행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때라는 것, 주역은 또 시와 중이 중요하잖아요. 이 때라는 기운이 저한테는 이 직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이 더 뭔가 몇 분 더 나타나면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절대 지금 비싸게 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때라는 것을 같이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뭐 이득인가, 뭐가 뭐 적기인가, 이런 것들을 머리로 계산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느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직관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타로 리더에게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실험을 많이 한답니다.
가장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남은 고서 드립백을 마시며 오늘 밤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또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